자, 그러면 이제 코드펜에서 이 SCSS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세팅 들어가면 이 세팅에 기본적으로 CSS에 보면 CSS 프리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SAS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CSS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CSS로 작업을 했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메뉴를 작업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자, 여기에 내부가 있어요. 우리가 뭐 1차 메뉴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까요? 내부에 메뉴 1에 U에 li 곱하기 3개 a href 샵 1차 메뉴 아이템.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작업을 해라 라고 하면 보통 요렇게 할 때 어떻게 작업해요?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노멀라이즈는 그냥 하면 돼요. ul 아니면 테일엔드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 0 주고 리스트 스타일 요 정도는 줘야겠죠. A도 마찬가지로 컬러 이너를 준 다음에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논 주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했어요? 여기다가 뭐 메뉴 1에 자식인 UL 그 다음에 LI에 접근하고 여기다가 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뭐 이렇게 부여하고 그죠? 이렇게 작업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UL한테 배경색 입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EF 오더 뭐 레디어스도 뭐 10픽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메뉴 1한테 뭐 텍스트 얼라인을 뭐 센터 옛날에 했던 거 지금 작업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메뉴 1에 그냥 호버? 그래 호버까지 합시다. 자, A한테 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패딩 10픽셀 주고 폰트 웨이트 볼드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자, 호버 해볼게요. 호버.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블랙으로 칠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칠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메뉴를 만들었던 방법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뉴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레디우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한 10픽셀 정도 걸어놨었죠. 그래서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i한테 호버했을 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패딩이 이렇게 걸려 있죠. 보더 레디우스도 이렇게 걸려 있네요. A한테 불러. 자, 됐어요.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호버했을 때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스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자 포크 하겠습니다. 포크해서 자, 이거를 저는 뭘로 바꿀 거냐면 CSS를 SAS로 바꿔볼게요. SAS. 자, SAS로 바꾸는 순간 여기 CSS가 뭐가 되냐면 S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SAS를 이용해서 이 SAS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SS 문법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안 됩니다. 중괄호가 안 돼요.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이 SAS 같은 경우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냐? 얘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여기 SAS 플레이그라운드 딱 들어가 보면 문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SAS 같은 경우는 코드를 죄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나와 있어요. 즉 세미콜론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중괄호도 안 써요. 중괄호도 안 쓰고 다 이렇게 씁니다. 코드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지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중괄호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 CSS를 작성하는 문법에 대해 익숙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를 애초에 처음 배웠다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느낌표 지금 아까 빨간색 떠있던 거 사라졌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제대로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는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스를 사용할 때 중첩되는 코드가 있잖아요. 지금 뭐가 중첩돼요? UL들이 다 이런 식으로 중첩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사스는 코드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UL 쓴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자식이다 하면 여기다 이제 자식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탭해서 이거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li가 있죠. 그러면 li도 어떻게? 여기서 li 쓴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자, a도 있네요. 자,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쓴다? a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포맷 한번 해줄게요. 포맷이 안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뷰 컴파일 CSS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딱 요걸 클릭해 보면 얘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요렇게 변환이 됩니다. 보이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눌렀어요? 누르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쓴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변환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쓴 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i한테 호버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지난번에 중첩 CSS 쓸 때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누굴 말한다? 바로 이제 li를 말하는 거예요. li. 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li. 자, 그러면 li한테 호버했을 때, 그의 자식인 a는 뭐가 되라?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되라.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코드가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자, 사스를 쓰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경계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뷰 컴파일 CSS 해가지고 보기 직전까지는, 자, 지금 보죠?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제가 이걸 뭐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오죠. 근데 지금 코드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탭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스는 이 탭을 중요시 생각하는 녀석이에요. 탭을 내가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이 호버의 경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지금 제가 이거를 탭을 이런 식으로 띄웠는데 제가 이거 탭을 뒤로만 살짝 빼볼게요. 자, 뒤로 살짝 빼는데 요거를 이제 뷰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호버가 어디에 붙어요? UL에 붙어버려요. 보이죠? 근데 이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어디가 경계고 어디다가 이제 써야지만 얘가 자식이고 후손이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세미콜론도 여러분들 원래 붙여주는 거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CSS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중괄호도 붙이고 자식 선택자 이용하고 선택자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 붙이고 뭐 경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쓰다 보니까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는 있지만 어떻다?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헷갈림.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보자마자 이걸 바로바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작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바로 SCSS인 거예요. 자, SCS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CSS 문법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중첩된 코드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걸 저는 세팅 눌러서 CSS에서 SCSS 요거 누를 거예요. 자, 세이브 누르겠습니다.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거 쓰시면 돼요. 중괄호. 당연히 이제 세미콜론 얘는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 붙여주셔야 되고,
똑같아요. 자, 노멀라이즈도 그냥 여러분들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 세미콜론 붙여주시고. 자, 대신에 뭐가 추가됐다? 중첩된 CSS가 추가됐다. 자, 중괄호를 열어서 자, 텍스처라인 여기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UL이 어디로 들어오면 돼요? 자,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억셀을 써서, 근데 세미콜론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요? 자, UL의 자식인 LI가 오면 되겠죠. LI. 자, LI가 와서 여기다가 요 코드를 그대로 반영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의 자식으로도 접근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 써주면 되고, 자, 여기다가 A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호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LI의 자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때 호버는 누굴 말하는 거다? 이 M% 자체는 지난번에 중첩 CSS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LI를 말해요. LI. LI한테 호버했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아, 지금 이게 하나의 메뉴에 관련된 코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첩돼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게, 간편하게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뉴 1이 매번 중복이 됐었잖아요. UL도 마찬가지죠. 매번 중복됐었죠. 그러니까 메뉴, UL 이런 중복들을 뭐 할 수 있다? 제거를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뭘 사용함을 통해서? 이 SCSS를 사용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들이 이걸 컴파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뷰 컴파일 CSS라고 나오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가 코드를 쓰면 이제 이 결과물로 CSS를 변환시켜 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개발자 도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개발자 도구에서 요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변환된 문법 코드를 본다는 거죠. 보이죠? 이거 어때요? 근데 지난번에 중첩 CSS 같은 경우는 여기 중첩된 것들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무에서 중첩 CSS, 그러니까 네스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대신에 이제 SCS, 중첩 CSS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이거 SCS도 금방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법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CSS는 이런 식으로 메뉴 1, UL, LI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사스고, 근데 사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SCSS라는 걸 반영을 한 거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CSS 문법도 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사스만의 문법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